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 전략을 우리가 짜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 꼽아주시겠어요? 예.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지금 오늘 간신히 1900포인트 방어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GS건설을 대두로 한 그 건설주들에 대한 어떤 그 재무적인 리스크, 즉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셀트리온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그렇죠. 공매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할 것 없이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국내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19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지금 굉장히 연일 지금 5일 연속 다시 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2천억 넘게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계속 쳐다보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잡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크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힘들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내적인 이런 여건도 여건이지만 최근에 보자면 대외적으로도 안 좋은 소식들이 간밤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독일 신용등급 문제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거기에 우려감에 또 미국 시장 하락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애플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실적도 불투명하다. 이게 사실 더 큰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2분기 실적도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이 5.5%라는 급락을 이끌었고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그대로 전해지면서 애플향의 부품을 좀 공급을 하는 IT주들이 대거 오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내적인 악재들이 조금 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애플향 IT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사실 애플향에 대해서는 LG그룹 주들이 굉장히 좀 관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뭐 SK 하이닉스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밴드 업체들까지 따지면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향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만큼 또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그룹에 관련된 IT주들이 과연 회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라든가 SDI를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부품 업체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다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애플향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특히 국내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부각이 돼서 수급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LG전자는 스마트폰도 있지만 가전사업부, 특히 TV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애플 이야기를 통해서 국내 부품업체들 그리고 IT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봤는데 애플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최근에 미국 증시를 또 뒤흔드는 뭐 가장 큰 것들이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크게 예. 발표되는 회사가 없는데요. 미국은 일단은 크게 본다 그러면 노키아하고 구글하고 IBM이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 아마 중요한 좀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삼성의 어떤 반대적인 급부로 본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삼성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LG전자한테도 네. 긍정적일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보고요. 19일 날 이제 맥도날드하고 미국에서는 허니웰이라는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맥도날드는 소비 지표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카드하고 LG화학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LG화학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최근에 화학주들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데요. 예, 화학주들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LG화학 실적 발표는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또 알아둬야 할 사항들, 긍정적인 요소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먼저 시장 전망하기 전에 네. 저희가 그동안 올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지수를 압박했던 이제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쭉 얘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뱅가드 펀드 물량이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5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한 2,500억 원 정도로 매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상위 8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50여 개 이상 종목에서 추정 잔여 물량이 한 1,000억 원 이하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뱅가드 펀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섹터라든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NHN, 삼성생명, KTNG 같은 종목들은 조금 파는 것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3.9조 원 정도 되는데요. 6월 말까지 봤을 때 종목별로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뱅가드 물량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1900선이 오늘 간당간당하게 지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앞서서 전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1900포인트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나왔는데 한 1980포인트, 즉 20일 이동평선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지만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안타깝게 그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돌파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등을 했을 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1980포인트 정도였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970포인트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한번 올라가야지만 다시 내려왔을 때 1900포인트가 확실하게 지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1900포인트가 깨진다 그랬을 때는 그 밑에 지지점인 185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1850이요. 예. 그래서 하방 지수는 1850포인트까지 일단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북핵 관련돼서 지역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엔저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압박감,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핵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부 대화 제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좀 위기는 좀 완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의 전면전이라든가 국지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8부에서 9부 능선을 좀 넘어가는 투자 심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17조 3조 규모의 추경 예산 집행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추경 예산을 집행한 이래로 주식 시장이 하락한 경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와 이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4월 달에 하지 못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 양적 완화 정책이 같이 다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국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하반기 내수 경기에 대한 회복감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코스피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가치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불문하고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 분위기만 좀 바뀌면 충분히 매수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에 조금 급하지 않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IT 대형주라든지 부품주는 여전히 또 유망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애플의 또 좋지 않은 실적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어떤 종목군들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전략적으로 일단은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요. 어닝 프라이즈, 서프라이즈면 더 좋고요. 예. 프라이즈된 종목들을 우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들이 다시 2분기 실적을 예상을 할 때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대가 되는 부분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증대 기대감들의 어떤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테마적으로 창조 경제라든가 그 문화 콘텐츠 사업, 장기적인 중국 소비 관련 수혜 종목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맞물려 가지고 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놓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